2003년 미국 프로농구 NBA 뉴욕 닉스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평균 득점의 선수들로만 조합하면은 승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역대 최강의 팀을 만듭니다. 이후에 결과는 어땠을까요? 4년 연속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패전율이 66%에 이르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은 평균주의가 가진 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육은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학생,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부담이라는 이런 이야기로 많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입시 중심의 진로 진학 이와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이 책의 저자 토드 로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균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 시스템 하에서 개개인성이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토드 로즈 교수의 자신의 삶과 연결된 얘기를 책에 녹여놓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공감을 줍니다. 토드 로즈 교수는 중학교 시절에 ADHD 아시잖아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D- 평균이라는 이 낙제를 받아서 중도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급기야는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과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생계가 곤란한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었죠. 우리 낙동강 학생교육원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 학교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이 특별한 기관입니다. 위스쿨해서 대한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운영 기본 철학은 결대로 교육입니다. 이 결대로 교육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개개인성을 존중해야 하는 교육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토드 로즈 교수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생활하는 이 학생들 가운데 이 교수님과 같은 분도 먼 훗날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대단히 저에게 감명을 많이 준 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부분은 빠르게 배우고 또 어떤 부분은 더디게 배우며 학습 속도가 일정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심지어 한 과목에서조차 그러해서 학생들의 개별적 속도에 맞춘 독자적 경로가 필요함을 증명해 보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입생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평균이 107이라고 할 때 107 중심으로 모여 있는 학생의 숫자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그런 확인을 받았죠. 이 공간 지각력, 수리력, 언어 추리력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개 영역이 있다고 할 때 그 부분의 개인의 역량은 아주 들쭉날쭉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영역들 간에 항목들 간에 이 상호 연관성 또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성적에 있어서도 과목 간의 성적 편차도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죠. 그리고 입학 성적하고 또 IQ하고 또 재학생의 성적하고 이 3자를 비교해 봤을 때도 그 의미성을 찾지 못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 손다이크라는 교육학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이의 그 IQ 그리고 학교 성적 그리고 사회적 성공도 이 3자를 갖고 연구한 결과에도 이 세 가지의 상관성, 세 개의 항목 간의 상관성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원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아니라 대안 적응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 학생의 미래의 어떤 성공 여부가 부정적이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학생도 어느 순간 들쭉날쭉한 이런 어떤 역량 가운데 뛰어난 역량 하나를 발견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의 성공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 빠른 것이 더 똑똑할 것이란 편견을 깨고 속도의 빠름이 아니라 결과의 질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승자가 없는 평균의 게임을 끝내기 위해선 학위가 아닌 자격증을 활성화하고 성적 대신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통상 저 아이는 똑똑해 하면 전 분야가 다 똑똑한 걸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 아이가 신체 특징이 뭐 팔이 굵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허리도 굵을 것이고 다리도 굵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인성을 놓치게 되면 그렇게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다양성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의 모형들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처음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걸 평균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탈한 이런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좀 어쩌면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은 토드르 로즈 교수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죠. 이름은 그 일반적인 교육 과정이 아니고 대안이라고 할지라도 한 개인에게는 그것은 대안이 아닌 자신의 가장 적합한 적정 과정을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기반을 이 책은 제시를 해주고 있죠.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걱정을 하는 이런 상황들도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길은 모두 개개인별로 다 따로 있다, 다양하다는 것이 이 책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길은 사람마다 하나씩 다 다르게 있는 것을 우리는 평균적인 입장에서 설계를 해서 그 길을 가야 정상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현 교육은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좀 아이의 본질을 바라보는, 아이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2015년 세계 인류 기업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딜로이트는 평균주의에 근거한 등급 중심의 채용 평가 시스템을 전면 폐기하거나 수정합니다. 재능 평가에서 1차원적인 평가 방식을 통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열린 방식을 도입해야만이 승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이 더 강조가 되는 이유겠지요. 행복한 책 읽기 황보입니다.